크리스토퍼 놀란 감독과 사운드 트랙 작곡가 루드위그 고란손과의 음악 인연을 들어보자. 짧은 시간 동안 고란손이 할리우드에서 존재감 있는 영화음악 전문 작곡가로 창작 능력을 발휘했던 것은 크리스토퍼 놀란을 만난 덕분이다. 음악을 통해 크리스토퍼 놀란 영화의 궤도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은 흡사 청취자들이 크리스토퍼 놀란 영화의 한 장면에 놓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는 소감이 들려오고 있다. 놀란은 이런 일화를 들려주고 있다. 먼저 그는 핸드폰을 걸어온다. 고란손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좀 비밀스러운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만들어 놓은 곡을 먼저 말하지 않는다. 그런 다음 안전한 장소로 들어왔다고 판단하면 고란손은 그동안 작곡한 곡의 첫 페이지를 들려준다. 그 리듬을 듣고 있으면 하고 공감의 감탄사가 쏟아지게 된다고 귀뜸해주고 있다. 두 사람은 테넷 이후 긴밀한 접촉을 유지했다고 한다. 놀란은 고란손이 자신의 다음 영화에도 작곡가로 참여하기를 적극 희망했다고 한다. 두 번째 작품이 오펜하이머였다. 고란손은 놀란이 건네준 시나리오를 흔쾌히 손에 쥐었다고 한다. 이런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짐작할 것이다. 나만의 훌륭한 작업은 이렇다. 머릿속에는 어떤 소리가 나올지 먼저 생각해 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고란손의 창작 요령 중 한 가지라고 밝힌다. 오펜하이머 대본은 다른 어떤 대본과도 달랐다. 시종일관 1인칭으로 쓰여진 것으로 유명했던 것이다. 고란손이 음악 창작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교훈이 됐다고 한다. 고란손은 시종일관 오펜하이머 관점에서 음악을 만들어내려고 고심했다는 것이다. 고란손은 나는 음악이 무엇이든 오펜하이머가 갖고 있는 모든 감정, 즉 그가 겪고 있는 모든 스펙트럼, 모든 감정을 전달해야 한다는 것을 즉시 깨달았다라고 털어놓았다. 관객이나 음악 애호가 마음속에 오펜하이머 행적이 담겨져 있기를 바랬다. 이런 심정을 갖고 창작에 나섰다. 퓨즈에 불이 들어온 것 같았다고 작곡 당시에 일화를 들려주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온 것, 어쩌면 미래에서 온 것 같은 소리를 내고 있다. 테넷 배경음악은 미래지향적인 화려함으로 가득 차 있다. 오펜하이머 테마는 나선형 끈의 소용돌이로 시작되어 원자 폭탄이 터질 때의 공포감을 묘사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고 한다. 고란손은 바이올린은 어떻게 연주하느냐에 따라 가장 아름답고 낭만적인 음색에서 순식간에 신경질적이고 끔찍한 음색으로 바뀔 수 있는 악기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오펜하이머에서 보다 전통적인 오케스트라 요소에 맞서는 것은 작곡가가 직접 만들고 배양한 전자소음의 폭발로 알려졌다. 고란손을 이렇게 창작된 배경음악에 대해 나만의 사운드 세계라고 명명해주고 있다. 오케스트라와 일렉트릭 음악으로 구성된 오펜하이머 사운드 트랙은 최첨단 과학을 다루었던 실존 인물 오펜하이머의 역사적 행위에 대한 이야기와 완벽하게 조율되었다는 자평이 제기됐다. 고란손은 더 큰 이미지나 꿈의 상태로 들어가면 경적이나 금관악기 소리처럼 들리는 폭발적인 신세사이저를 적극 활용했다. 이런 리듬을 전면에 내세워 금관악기와 결합시켜 이 세상에서 온 것 같은 소리를 만들고 어쩌면 미래에서 온 것 같은 소리를 만들어냈다는 작곡 비화를 들려주고 있다. 고란손은 음악 전문지와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아마도 오펜하이머 사운드 트랙에서 가장 어지러운 기술적 업적은 현악 편곡에 있을 것이다. Can You Hear the Music 및 디스트로이어 오브 월즈 등과 같은 트랙은 최대 21가지 템포 변화를 특징으로 해서 라이브로 재생되고 있다. 이런 음악적 진행 방식은 애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테크닉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기술과 클릭 트랙을 통해 이런 방법을 구사할 수 있는 요령을 알아냈다. 라고 의미 부여를 하고 있다. 테넷 테너 배경 음악 작곡에 대한 일화도 공개됐다. 고란손은 당시 놀란에게 작곡 테크닉에 대해 심도 있게 설명했다고 한다. 사이드체인 기법에 대해 장시간 의견을 주고받았다.
고란소는 나는 놀란 감독이 사운드 트랙 구성에 대해 흥분하고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오히려 당황했다. 의견을 교환한 뒤 회문 멜로디 PALINDROMIC 멜로디즈를 삽입시키자는 의견 접근을 보았다고 회고해주고 있다. 테넷 배경 음악을 거론할 때 가장 터무니없는 설정은 SF 액션 스릴러를 표방하고 있는 논란. 영화에서 결코 기대할 수 없는 것, 즉 힙합 노래를 주제곡으로 선곡했다는 것이다. 테넷에서는 고란송과 원다 거리 공동 프로듀서를 맡고 힙합 아티스트 트래비스 스코트가 열창해 주고 있는 더 플랜이 주제 음악처럼 들려오고 있다. 감독과 사이키델릭 힙합 슈퍼스타 트래비스 스코트 만남을 애초 가능성은 희박한 조합이었다. 그렇지만 매우 인상적인 곡 더 플랜은 고란손의 적극적인 아이디어로 인해 테넷에 정격 채택됐다고 한다. 고란손은 논란과 가편집된 영화를 서로 관람하고 롤러코스터 같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엔딩 크레디트가 나왔을 때 영화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여운을 위해 힙 마이너스 앞 스타일의 더 플랜을 사용했다는 일화를 밝힌다. 논란은 고란손에게 당신은 여전히 그 미친 세상에 있고 여전히 거기에 있고 싶어하며 더 멀리 밀어붙일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은가? 그렇다면 스코트가 불러주는 노래를 영화 종결 부문에게 샘플링으로 사용해 보는 것은 어떤가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놀란 감독은 예상을 깨고 트래비스 스코트 노래에 대해 상당한 호감을 표시했다고 전해진다. 코러스 보컬 일부를 5-6번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트래비스 노래는 자연스럽게 테넷 일부로 융합되게 됐다고 한다.